신기하게도 제가 영상을 만드는 오늘 은행 주식들이 신고가 찍었습니다. 특히 KB금융 화끈하게 10%가 넘게 올랐네요. 기분이 정말 좋죠. 이번에 시작하면서 광고 아닌 광고 한 번만 할게요. 제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1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둘 다 하고 있었는데 블로그 포스팅은 벌써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쓰는 거 사실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엑기스만 담아서 해야 할 말들을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수정도 여러 번 하고 목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걸려서 나온 책입니다. 나는 1년간 129번 배당을 받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배당금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작년에 1년간 들어왔던 걸 세어보니 이만큼이나 되더라고요. 다들 알 거예요. 배당금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당률보다 더 중요한 건 배당금이에요. 막말로 100만 원 정도로 만 원씩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 1년에 150번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런 제목을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욕망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월급쟁이들 한 달에 월급 딱 한 번 받습니다. 만약에 이걸 금액을 조금 더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만 준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하기가 싫어지죠? 분명히 돈은 더 들어오는데 의욕이 안 생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배당이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 배당금이라는 게 제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왜 많고 많은 주식 중에 배당주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고민해본 저만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가지만 확실히 부자가 되는 법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직장인 90%가 풍족한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작년 1년 동안 외제차 판매량이에요. 벤츠랑 BMW 합치면 15만 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부자들이야 뭘 사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20만 대쯤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 과연 전부 다 돈이 많을까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저는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굴러가면 되는데 굳이 몇 천만 원 더 써서 비싼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E클래스랑 S클래스,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린대요. GDP만 비교해도 독일은 한국의 2배 가까이 되는데 비싼 차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는 겁니다. 대부분 할부로 구매해서 2, 3년 뒤에 내가 갚아주고 있어요. 왜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직장인 월 평균 수입은 35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월급이 많아지기는 해요. 대기업쯤 되면 월 평균 563만 원 번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30살쯤 취업해서 60까지 일하는 경우도 얼마 없을 겁니다.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30살에 입사해서 60까지 딱 30년 일했다고 칩시다. 평균 월급보다 조금 더 많게 해서 400만 원을 은퇴 시점까지 계속해서 받는다고 계산해 봐요. 30년간 월 400만 원씩 받으면 생애 총 소득은 14억 4천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 또 빠지죠? 대충 월 44만 원 빠져서 356만 원 정도 받게 되네요. 만약에 나 혼자 사는데 이 정도 월급 받으면 크게 생활에 문제는 없어요. 적당히 잘 먹고 놀 거 다 해도 월 100만 원 정도는 저금할 겁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는 어떨까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요. 30년 일해서 번 돈으로 실제로는 70년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월 평균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53만 원이 됩니다. 물론 물가 상승, 자산 증식 이런 거 다 빼고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평생 동안 월 153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합니다. 만약에 서울 경기권에 살면서 아기도 키우고 자동차도 타면 정말 빠듯해집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 아이들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애도 둘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은퇴할 때 연금 받아서 생활한다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옛날 이야기죠. 기업에서 종신고용은 끝났고요. 60 전에 퇴사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최근에 계속 희망퇴직 받는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퇴직금도 많은 게 아닙니다. 몇 년 전 자료긴 한데 직장인 평균 퇴직금 1,500만 원 정도래요.
만약에 30년 가까이 일하면 1억 9천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이걸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월급을 보통 마약 같다고 하잖아요. 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보통 마약하면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두뇌 회전도 느려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실제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말고 돈 버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급여 소득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배당금이나 월세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급여소득이라는 건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퇴사 이후에 월급 주는 회사 없어요. 두 번째는 노동은 아무리 해봤자 자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일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도 그건 내 거가 아니죠. 경험은 남겠지만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 저작물, 시스템, 프로그램 이 모든 게 다 회사에 귀속됩니다. 배운 경험으로 다른 걸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남는 거는 명함 한 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과 월급을 바꾼 겁니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급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근한다? 52시간이 한계고요. 그만큼 내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과의 행복도 멀어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벌어들인 배당금 재투자하는 것만 해도 스노우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만약에 내 회사, 내 사업이라면 남을 고용해서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장인이라면 결국에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에 본인이 직접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평생 살다가 은퇴 시점에 소득이 없어지면 돈 들어올 곳도 없고 나갈 곳만 많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은퇴하고 수입이 제로가 되었지만 만약에 연금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연금 수령액은 62만 원이래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기는 하겠는데 이걸로 풍족한 생활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꽤 많을 때 저금과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은퇴 시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만약에 운 좋게 10억 정도 모아두고 은퇴를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갈수록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고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0억 중에서 5억을 써버리고 5억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겁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면 이런 고민들 하죠.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100살까지 살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만 하면 미래가 너무 어두워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일하고 바쁜데 월급이 들어오니까 꽤 적당히 쓸 수 있거든요. 대기업 다니면 1년에 해외여행 몇 번 가고 좋은 차 타고 아기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다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돈 쓰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 맞벌이 하면 실수령액이 월 1,0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돈이 한 달에 7, 800씩 되면 퇴사하고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몇백 이상은 쓰고 싶은데 버는 게 없으면 가진 걸로 야금야금 파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로운 것보다 지금 당장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은퇴는 한참 멀었으니까 그걸 굳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40대 넘어가는 부장님급 되면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전은 무섭고, 변화가 싫고, 리스크가 싫고, 그리고 노후가 걱정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왠지 내 얘기 같은데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정을 추구하는 건 사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퇴가 언젠가는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풍족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많이 벌지 못해서. 두 번째, 나이를 먹을수록 돈 버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 번째, 노후 수입원이 연금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당장은 급여소득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 외 수입을 만들어 둬야 해요. 크게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그리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등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급여소득 외에 나머지로도 수입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월급이 들어온다고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반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바꿔보세요. 나머지는 투자하고 나중을 위해서 모아야 합니다. 제가 괜히 배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내나 해외 주식으로 배당금을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돈으로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고 은퇴 시점에는 월급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걸 목표로 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풍족한 노후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책 추천해 보고요. 서점에 광고판은 있는데 책이 없길래 다 팔린 건지 알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깔린다고 하네요.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